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이 된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24살인 아들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가정이에요. 오늘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정말 막막해서입니다. 지금 저희 집의 대출 이자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이 250만 원이 넘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140만 원 정도였는데 1년 만에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심각해서 요즘 말수가 확 줄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느라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 저희가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1년 반 전 이야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에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요. 두 사람 월급 합쳐봐야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들이 유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첫 반응은 돈이 어디 있어? 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정말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부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아들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밤새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부모로서 막을 수는 없잖아.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비가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몰랐어요. 막연히 많이 든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아들과 함께 유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주립대 기준으로도 1년에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록금만 5천만 원이 넘고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온다더라고요.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였는데 거기는 1년에 8,5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2년 과정이니까 총 1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저희가 가진 예금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아들 대학 등록금 내고 생활비 주고 하다 보니 그게 전부였어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희 집은 15년 전에 전세 끼고 산 아파트인데 지금 시세가 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세금은 이미 다 갚았고 집은 완전히 저희 소유였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니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아들 유학비 1억 7천만 원, 여유 자금 3천만 원까지 해서 2억 원 정도 대출받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벌어서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3월이었어요. 그때 이자율이 3.7% 정도였거든요.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상환액이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희 월 소득이 500만 원이니까 빠듯하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자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은행 직원도 요즘 금리가 안정적이라고 했고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거든요. 대출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송금할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8천만 원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평생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보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매달 140만 원씩 나가는 대출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했거든요. 아들도 미국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왔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출 이자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0.2%, 0.3%씩 오르길래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랐어요. 3.7%였던 이자율이 지금은 6.1%가 되었어요. 2년도 안 되어서 2.4%나 오른 거예요.
이자율이 오를 때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귀하의 대출 이자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지금 월 상환액이 250만 원이 넘어요. 작년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늘어난 거죠. 저희 월급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에요. 매달 25일쯤 되면 통장 잔액을 확인하게 돼요. 대출 상환일이 월말이거든요. 가끔 돈이 모자라서 적금을 깨야 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원래 성격이 밝은 편인데 요즘은 집에 오면 말을 거의 안 해요. 텔레비전만 보거나 일찍 자버리고요. 제가 여보 괜찮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해도 과연 그럴까라는 표정을 지어요. 저도 솔직히 불안해요. 이자율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거든요. 만약 7%, 8%까지 오른다면 저희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아들한테는 아직 이런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부모 걱정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끔 아들과 영상통화할 때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미안하고 걱정돼요. 더 힘든 건 아직 1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년 여름에 졸업 예정인데 그때까지 계속 생활비를 보내줘야 해요. 한 학기에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처음 계획했을 때는 아들이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하면 저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미국 취업 상황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은 더욱 어렵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집을 팔아서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고 전세금도 많이 올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52이고 학교 일도 만만치 않아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남편도 야근을 늘리고 주말 부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아들을 한국에서 대학원 보낼 걸 그랬나. 무리해서 유학을 보낸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봐요.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프로젝트 발표하는 모습, 인턴십 합격했다는 소식. 그런 걸 보면 그래 잘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아들이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여기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수업도 한국과 완전히 다르고 실습 위주로 해서 정말 실력이 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면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와 남편이 서로 봤어요. 그래 조금 더 버텨보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막막해요. 이자율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이런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은행에 가서 대출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저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려요.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정말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긴 했지만 특별히 꿈이 뚜렷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건 학과 선배 한 명 때문이었어요. 그 선배가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십을 하고 온 후 학과에서 발표를 했대요. 아들이 그 발표를 듣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 와서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 선배가 구글에서 인턴했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래요. 최신 기술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아들이 미국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 정도였는데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토플 공부를 시작했고 GRE 준비도 했어요. 학점 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관련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이렇게 열정적인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이야기했어요. 여보, 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돈이 문제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몇 달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아들이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합격하면 그때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아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토플 점수도 잘 나왔고 GRE도 원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학점도 4.0 이상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아들이 울면서 저희한테 안겼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그 순간 저희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유학원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등록금이 1년에 5,200만 원, 기숙사비가 1,500만 원, 생활비가 1,800만 원. 총 8,500만 원이 1년에 필요하다는 계산이었어요. 2년 과정이니까 1억 7천만 원, 거기에 비자 발급비, 항공료, 보험료 등등을 합치면 2억 원 가까이 필요했어요. 그 금액을 보고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희가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가지고 있던 예금을 다 털어도 3천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고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8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2억 원 정도는 더 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 대출까지 합쳐서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어요. 대출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대출 금액이 큰 편이니까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자율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이자율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어요. 대출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등록금을 보낼 때 정말 떨리더라고요. 평생 처음 해보는 해외 송금이었거든요. 은행에 가서 8천만 원을 송금하는데 직원이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정말 이 금액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송금이 완료된 후 집에 와서 남편과 둘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보냈네. 응, 이제 시작이야. 아들은 2023년 8월에 출국했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아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출입국 게이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신기했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면 영화에서나 봤던 캠퍼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 예쁘다. 아들이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구나. 아들도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다고 했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괜찮았어요. 월 상환액이 140만 원 정도였는데 빠듯하긴 했지만 감당할 만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야근을 좀 더 하고 남편도 주말에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대출금을 차질 없이 상환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0.2%씩 오를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오르는 폭이 커지더라고요. 3월에 4.1%, 6월에 5.3%, 9월에 6.1%. 매번 이자율 변경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월 상환액도 그에 따라 계속 늘었어요. 14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50만 원을 넘어섰어요. 저희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인데 대출 상환만 250만 원이면 나머지 2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 생활비까지 보내줘야 하니까 정말 빠듯해졌어요. 요즘은 외식은 꿈도 못 꾸고 마트에서 장볼 때도 할인 상품만 골라 사요. 옷도 1년 넘게 새로 사지 않았고요. 저희 부부가 스마트폰 요금제도 가장 저렴한 걸로 바꿨고 집에서 에어컨도 거의 안 틀어요. 전기세 아끼려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남편이 많이 우울해졌어요. 원래 성격이 밝고 활동적인 편이었는데 요즘은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여보, 우리 가끔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돈 아까워. 집에서 먹자.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아들한테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못했어요. 가끔 집에서 돈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돼요. 몇 달 전에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이라도 벌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학생 비자로는 교내에서만 일할 수 있고 시간도 제한적이라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야, 공부에만 집중해. 돈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들의 두 번째 학기 등록금 4천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저축해둔 돈도 거의 바닥이 났고 적금도 몇 개를 해지했어요. 그나마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서 겨우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마지막이었어요. 내년 봄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4천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즈음 남편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정말 힘들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파산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꿈도 중요하지만 저희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 처음으로 집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대출 이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들은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엄마, 그럼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집을 팔아서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요즘 전세금도 너무 올라서 집을 팔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요.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 봐야겠어요. 며칠 전에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봤어요. 저희 집이 지금 6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금 2억 8천만 원을 빼면 3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 돈으로 2억 원짜리 작은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이 남죠. 그 돈으로 아들 남은 학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해요. 15년 동안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고 훨씬 작고 불편한 곳에서 살아야 하고요. 그것도 각오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남편과 이야기해 보니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중년이 되어서 이렇게 내 집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 아픈 건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통화에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제 꿈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울컥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는 정말 뿌듯해. 정말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힘이 나거든요. 며칠 전에 아들이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발표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들이구나. 그 사진을 보고 남편과 저는 서로 봤어요.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소식도 있어요. 아들이 내년 봄학기부터 TA 조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한 학기에 $1,500 정도 받을 수 있대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니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인턴십을 지원해 볼 계획이라고 하네요. 만약 인턴십에 합격하면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래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아들이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저희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당장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내년 봄학기 등록금 4천만 원, 그리고 매달 늘어가는 대출 이자. 이자율이 더 오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벌써 월 상환액이 저희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불안해져요.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들이 이제 반년만 더 버티면 졸업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 전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일단 집 이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결론 지었어요. 아무리 아껴도 지금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년 초에 집을 내놓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사하기로 했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들 졸업까지는 버텨야죠. 그리고 저도 부업을 더 늘리기로 했어요. 주말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남편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어서요. 무엇보다 남편과 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로 했다는 게 큰 힘이 돼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중년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겪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들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최근에 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보답으로 돌아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더 커졌어요. 이 아이의 꿈을 끝까지 지켜줘야겠다는 다짐이요.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예요. 매일 돈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믿어요. 아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가족의 유대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남편과 이런 대화를 자주 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우리 아들을 믿자. 응,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자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꿈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믿어요. 아들이 성공했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녀의 꿈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아들아, 혹시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정말 괜찮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렴. 엄마 아빠가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저희 가족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힘내요. 감사합니다.